제가 오늘 본 영화는 기생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생충 내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하는 것 역시도 수백, 수천 가지의 리뷰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스포일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일러 리뷰로 갈 수밖에 없고요.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장치가 있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쭉 가고 앞에 있던 장치가 뒤에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나왔던 장치가 앞에 그리고 그 뒤와 같이 연결되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의 생물처럼 숨쉬고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면 리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리뷰는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리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먼저 보시지 마세요. 지금 보시고 계신다면은, 기생충을 안 보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뷰를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봉준호 감독이 그걸 바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칸에서 스포일러를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스포일러 할 거리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보는 사람들이 각각 어떠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충무김밥까지. 왜 칸에서 돌아왔을 때 충무김밥을 먹자고 했을까? 저는 이거 영화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 영상 안 보시고 영화를 보고 저도 그리고 저 외 다른 분들의 리뷰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전반적인 거, 특히 송강호라는 배우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 보고서는 송강호라는 배우를 서브로 놓은 거는 1.5? 서브? 이렇게 놓은 거는 좀 굉장히 영리했다고 봐요. 송강호라는 배우를 앞에다가 내놓고서는 홍보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은 이 송강호라는 배우는 전면에 있진 않아요. 물론 전면에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전면에 있다라는 게 그걸 이끌어가는 전면은 아닙니다. 본인 외에 다른 인물들과 같이 그걸 이끌어 나가요. 즉 다양한 등장인물 중 하나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야광하고 연동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야광은 송강호라는 배우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나라 넘버원이잖아요. 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왔으니까 데리고 온 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호라는 배우한테 너무 많은 걸 부여하다 보니까 영화의 끝부분에 갔을 때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너무나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연기는 무지하게 잘했어요. 하지만 영화가 계속해서 그 인물 하나로 가다 보니까 지루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생충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낀 바로는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우성 씨가 나왔었던 바둑두는 영화인데 거기서 안성기 씨 포지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역할이긴 하고 그걸 이끌어나가는데 굉장히 있어야 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전면에 있는 인물은 혼자 전면에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송강호라는 배우를, 대배우를 극을 위해서 사용한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봉준호 감독이 큰 도박을 했고 그 도박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송강호라는 배우의 연기도 즐길 수 있고 스토리도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배우 한 명, 역할 하나의 의미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송강호 선배님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또 관객을 휘어잡거나 설득해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지금 이 부분을, 이 장면을 또는 이 대사를 송강호 선배가 한다라고 내 머릿속에 전제돼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내가 약간 이상한 거나 좀 너무 독특한 또는 뭔가를 시도해도 이분이라면 다 설득해낼 수 있다, 관객들을.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송강호 선배가 한다면. 저의 창작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리고 소품까지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보면요. 옥자도 그렇고요. 설국열차, 그리고 마더, 괴물,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그리고 이번에 기생충까지. 제가 참고로 이쪽에 제가 써놓은 대본이 있어요. 너무 많이 써놔서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건 조금만 양해해주세요. 보면은 옥자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는 돼지, 주인공 돼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더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본인이 사람일 때, 즉 엄마라는 거를 모성애로 보지 않고요. 엄마라는 걸 사람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 얘기한 게 마더라고 봤어요. 그리고 뭐 플란다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괴물은 뭐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생충 역시도 기생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의 어려움, 아름답고 우아한 이제 공생이나 상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생의 처지로 내몰리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란 제목이 적합하지 않았나.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는 게 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곱등이하고요. 그 다음 바퀴벌레하고 수석입니다. 저는 이 세 개가 영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사 그리고 소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의 초, 중, 말, 종료 시점에 각각 터트리면서 관객들의 그 영화를 바라보는 정신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러면서 극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저는 박수를 그렇게 많이 받은 거고, 봉준호의 영화다, 봉준호 장르다라고 나온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특성에 대해서 많이 지금 봉준호 당신의 영화는 항상 이렇게 장르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는 장르가 뒤섞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스리슬쩍 하는 것이냐, 뭐 그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많이 받죠. 당신 영화를 장르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그게 찬사로 들리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와 같이 적용시키면서 풀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할 얘기는 더 많아요. 아마 이 영상이 한 20분, 2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반지하입니다. 왜 그들이 반지하에 살까요? 이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이사를 할 때 어르신들한테만 여쭤보세요. 제가 반지하로 이사를 갈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옥탑방으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른들 거의 대부분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반지하는 물론 가난의 아이콘이기는 해요. 옥탑방과 그리고 반지하가 가난의 아이콘입니다. 모든 콘텐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됐는데, 요게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변화를 너무나도 크게 느끼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곳이에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런데 반지하는 어둡고 습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반지하 냄새라는 대사가 나왔던 거예요. 즉 반지하라는 것은 어둡고 습한 곳이고요. 어둡고 습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건 벌레들입니다. 우리가 건조하거나 혹은 어떤 뭐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벌레가 거의 낄 일이 없어요. 하지만 습하고 곰팡이가 쓸고 그러면은 집안에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곳에서 살기가 편하니까요. 그래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기택의 가족들은 기생충인 겁니다. 벌레인 거예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퀄 관계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이 벌레고 모든 사람들이 기생충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 역시도 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넣음으로써
이게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괴물에서도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옥자에서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결국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전가가 되는가를 이번 영화에서도 보여줬다. 이 부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를 보시면 한 상영한 지 한 5분 정도 지나면 곱등이가 나타나요. 근데 이 곱등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갓이라는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연갓이는 뭐냐? 곱등이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이에요. 뇌를 장악해서 곱등이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기생충이 바로 연갓이고요. 그리고 곱등이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집에서 얹혀 사는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송강호 씨가 그 기택이죠. 기택이 자신의 그 식탁 위에 곱등이가 나타난 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탕 하고 튕기는 거. 그렇죠?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기택이 박 사장의 집, 즉 부잣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이퀄 관계, 그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곱등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갓이라는 기생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연갓이는 무엇일까? 바로 수석입니다. 그리고 이 수석은 기택의 가족들만이 아니고요. 관객들까지 홀리게 만들어요. 자, 기우, 즉 기택의 아들 기우의 친구라고 했나 형이라고 했나, 민혁이 왔어요. 민혁이 돌을 들고 왔어요. 수석이라고 그러면서. 그 수석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재물과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이거 굉장히 귀한 거라면서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수석이 들어온과 동시에 과외가 들어오는데요. 아까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과외를 시작하게 되는 시초가 뭐냐면은 사기입니다. 공문서 위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웃긴 게 뭐냐면은 기택이, 즉 송강호 씨가 배우한 그 배역을 맡았던 기택이, 야, 서울대학교 공문서 위조학과 같은 거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저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이 웃었어요. 이 웃긴 장면이 아니거든요. 사실이면 이게 웃긴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웃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우리 역시도 그거를 영화라고 바라보면서 있었지만은 그 장치는 수석이라는 거예요. 수석을 통해서 기택의 가족들에게도 연가시를 투여함으로써 그런 사기를 치는 걸 별다르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관객들 역시도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가상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 한 거죠. 하지만 만약 그 영화가 사실이라고 했다면 박 사장네의 가족은 굉장히 슬픈 상황을 맞이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석이라는 걸 통해서 관객과 인물이 연가시에 동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했고, 결국 이것은 곱등이라는 이 곤충이 나오게 함으로써 수석에 홀리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석이 잠깐 언급하면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주술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수석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주술에 걸린 거죠. 관객도 캐릭터들도. 이것만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와 같이 대사를 날리게 했어요. 저 서울대 진짜로 갈 거예요. 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대에 갈 거고 내년에 거기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관객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그 상황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게, 그 캐릭터들과 동화되고 그 캐릭터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이러한 대사와 그리고 수석이라는 소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우는 사수생이에요. 근데 얘가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얘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안 간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대사를 던졌다는 거예요. 영화의 결말점하고 요거는 약간 좀 연동성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팩트는 얘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사수생인 겁니다. 기우.